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연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대감과 에너지로 가득 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의 차이는 우리가 처한 외부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는 그날의 기분, 행동, 그리고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들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조금만 더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선언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과 기회를 더 잘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느냐에 따라 뇌는 그 기대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지나쳤을 작은 즐거움들, 예를 들어 완벽한 온도의 커피 한 잔,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 이제는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행동 역시 달라집니다. 더 많이 웃고 도전의 열정을 가지고 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창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일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선언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점에서 이미 가진 것들로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신경계와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몸과 마음 모두를 안정된 상태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은 우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예상치 못한 사건 등.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 반응, 노력 등에 집중하면 무력감 대신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은 난관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위협에 반응하는 대신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보세요. 이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성취와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몇 분만이라도 이러한 선언들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여운은 하루 종일 이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선언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가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반복될수록 뇌의 특정 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점점 더 강해지고 활성화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에 따른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가소성을 활용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안 될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자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복하다 보면 점차 그 말이 내면화되고 실제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가소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해석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해석하면 오히려 연민이나 이해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하면 점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을 통해 뇌를 훈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발표하거나 면접을 잘 마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상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일상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것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5분이 쌓이고 쌓여 하루 전체의 기분과 태도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전반적인 질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와 마음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습관이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 약 95%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루 동안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과 행동이 사실상 자동화된 패턴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손으로 이를 닫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며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낸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부정적인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부정적인 뉴스를 읽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하루 전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분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방해가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활동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습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또는 저녁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무의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 속 경험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를 활용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을 생생하게 시각화해보세요. 단순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성공한 순간의 감정, 환경,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거나 꿈꾸던 여행지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시각화는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와 행동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상상할 때 그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수록 뇌는 그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질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단순히 그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건강한 몸을 가졌을 때 느낄 기쁨과 자신감을 상상하며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또한 환경 역시 우리의 무의식과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행동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곳곳에 건강한 간식을 비치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집안 곳곳에 과자가 있다면 그것을 먹지 않으려 애쓰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만들고자 할 때 종종 실패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과 행동들의 총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무의식과 습관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